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곽 부장입니다. 자, 깨알 같은 주식 투자 비법. 오늘은, 최근 시장 이슈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여급의 공모주가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져서 매도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호예수가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전적인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여급 공모주 보호예수 물량 쏟아져 매도주의 어쩌라고 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보호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 보호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종종 들어보기는 하는데 그냥 무슨 뜻이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종종 보호예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 좀 중요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이제 기사를 제가 하나 링크를 좀 해놨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올해 대여급 공모주 다음 주에 매도주의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올해 상장한 종목들이죠.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하이테크놀로지, 보호 의무 확양 물량이 다음 주 시장에 나온다.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을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어서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6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은 8일에는 카카오뱅크의 3개월 의무보호 확약 기간이 끝난다. 10일에는 게임회사 크래프톤의 3개월 의무보호 확약 기간이 끝나고 11일에는 배터리 소재 기업인 SK하이테크놀로지의 6개월 의무보호 확약 기간이 종료된다. 이들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의무보호 확약 물량 때문에 거래 가능한 주식이 많지 않았던 셈인데요. 기존 주주나 기관 투자자에게 차익 실현이 나설 경우 주가가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호예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보고요. 관련된 종목들에 실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예수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문자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증권예탁원이나 증권사가 투자자 소유의 유가증권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예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보호예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보관과 관리가 목적이고요. 자유로운 계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보호예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호예수는 의무보호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계약이면서 주식을 양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기업에게 보호예수를 강제하는 것은 의무보호예수라 하는데 락업이라고도 부르죠. 묶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을 한 상장사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을 약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보호예수보다는 의무 보호예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보호예수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최장 2년 이런 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호예수를 왜 해야 되지?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이 보호예수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대량 매매가 일어나게 되면은 주가가 바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즉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가 최대주주가 주식을 마구 팔아버리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예수를 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호예수 해제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보호예수 해제. 보호예수 해제 기간이 지나면 묶여있던 주식이 이제 풀리게 되는데요. 보호예수 해제라는 것은 일반 보호예수가 아니라
보통 의무보호예수가 기간이 지나서 해제되는 것을 통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호예수 해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예수 해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이제 급격한 변동성이 강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요즘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면은 높아질 가능성이, 그죠?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왜냐하면 시중에 팔 수 있는 주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나 투자 기관 등은 해당 주식을 팔아치워서 실현 손익을 얻거나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예, 또 요즘에 뭐 전체적으로 또 실물 경제와 반대로 주식 경기는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은 어떻게 된다?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위로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예수의 해제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러한 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코스닥 협회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예,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볼 수 있고, 지금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통 상장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 코스닥에 보호예수 물량이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협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협회의 IR 자료에서 본다면요, 보호예수 해제 물량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공모개위에서 해당 종목의 공모주주 구성을 보면은 최대 주주 등에서 보면 보호예수가 얼마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상장되지 않은 바이오주를 들고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진 종목의 보호예수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코스닥 협회에서 IR 자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1월에 의무보호 해제 종목 아까 말씀드렸죠. 카카오뱅크 11월 6일에 8월 6일에 상장이 됐는데요. 11월 6일에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 그리고 스카이블루 럭셔리 인베스트먼트 기관 투자가들이 썸해서 지금 203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405만 주 정도,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4,990만 주 좀 넘게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미 벌써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마냥 이 부분 이제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기존에 이제 매수하신 분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러한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해소가 되면은 주가는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어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주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크래프톤과 SKI 테크놀로지가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요 전분기 대비해서 2021년 올해 4분기 실적이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좋다, 영업이익 순이익이 좋고요. 2022년 1분기도 전분기 대비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난 뒤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SKI 테크놀로지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베이스에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보여져야만이 상승해 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과매도 국면으로 접어들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를 봤을 때 2021년에 영업이익이 좋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도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순이익단에서 본다 하더라도 증가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내년 2022년 1분기 때 실적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SKI 테크놀로지와 크래프톤의 주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추후에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 흐름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 주가는요,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미 주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매도 국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지금 과도하게 좀 빠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주가가 거의 전 저점까지 거의 다다랐습니다. 다다랐기 때문에 이것도 주가를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이미 과매도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매도 국면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자, 오늘은 깨알 같은 주식 투자 비법을 중에서 보호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호예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띠는 건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반 보호예수가 있고 의무 보호예수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의무적인 계약이면서 주식 양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보호예수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왜 보호예수를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의 최대 주주가 주식을 마구 팔아버리면 주가가 급락이 나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보호예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버리면 결론적으로 이제 보호예수 해제가 되는 거죠. 자, 보호예수 해제가 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예, 해서 그리고 또 어디서 보호예수 해제 물량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전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2021년 11월 의무보호예수 해제되는 종목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보호예수 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크래프톤과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깨알 같은 주식 투자 비법 의무 보호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